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간에서의 얘기야. 봐봐. 공간에서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오. 원어민 같았어요. There is two vector. different vector. 오케이, 봐봐. 그러면 봐봐. 공간상에서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두 벡터라는 거는 두 벡터가 있으면은 이 두 벡터를 포함하는 뭐가 생길까? 평면이 생겨요. 그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우리가 평면이라는 거는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려면은 이 두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하면 끝나지. 야, 평면과 봐봐. 평면이 있어. 평면에 이런 두 벡터가 있어. U1, U2. 자, 평면과 수직인 이런 U3 벡터를 구하면은 봐봐. 구하기 위해서는 봐봐. 야, U1, U2랑 수직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 봐봐. 그냥 직선을 보자고. 얘가 이 두 개 선분이랑 직선이랑 수직이면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잖아. 네. 그지? 기억 안 나냐? 삼수선 정리. 삼선 정리가 아닙니다. 삼선 정리 그건 아니고 어쨌든 평면에 속해 있는 두 직선이랑 수직이면은 평면에 속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그걸 보다 평면과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까먹었거든요.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U3를 구해야 될 때가 많아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 얘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법선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을 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그래서 지금 벡터의 외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곱하기처럼 표현합니다. 거의. 그런데 외적은 내적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적은 뭐였죠 아까? 벡터였어요? 아니었죠. 숫자였죠. 근데 외적은 벡터예요. 벡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공식만 쓸게요. 공식만 쓸 테니까 이거 이대로 외워주세요. 자 U1을 x1, y1, z1 이라고 하고 U2를 x2, y2, z2라고 해보자. 그러면 U1 외적, U2는 외적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자. 이게 썼지? x1, x2를 한 번만 더 써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x좌표, y좌표, z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봐봐. x좌표는 자 얘를 제외한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야. 뭐냐면 y1, z2 빼기 z1, y2야. 그 다음 y좌표는 얘를 제외한 이거 두 개 크로스해서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x1, z2 빼기 z1, x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자 z좌표는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하나 더 썼잖아. 그지? 이렇게 빼주세요. 약간 신발끈처럼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입니다. 즉 뭐야? y1 x2 빼기 x1 y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적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다시 x1 y1 z1 x1 쓰고 x2 y2 z2 x2 쓰는데 x좌표는 얘 지우고 크로스 곱해서 빼기 또 y좌표는 얘 지우고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기 z좌표는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크로스해서 빼버리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 예를 들면 보자. 이런 거야. 1, 2, 3이랑 마이너스 1, 2, 3이야. U1, U2야.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U3를 얘라고 하면은 내석하면 뭐다? 0이다. 그럼 뭐야?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0이다. 또 내적하면 0이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뭐다?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변변끼리 빼주면 A는 뭐야? 0이고요. 그리고 2B는 마이너스 3C니까 자, B 대신에 2분의 3K를 B 대신에 뭐 3K를 넣으면은 C는 몇 K예요? 마이너스 2K죠. 즉 뭐야? 0,3K, 마이너스 2K라고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뭐야? 실수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뭐라고 두면 돼요? 이 방향부터 0,3,2 이렇게 두면 된다라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둬야 된다고. 오케이? 이 두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구할 때 원래는 내적해서 0, 내적해서 0 한 다음에 연립하면 돼요. 3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외적을 활용하자라는 거지. 그치? 자 어떻게? 자 1, 2, 3, 1 쓰고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 쓰고 자 x좌표는 얘 지워버리고 크로스해서 빼주면은 0이죠. 또 y좌표는 얘 지워버리고 크로스해서 빼주면은 3 빼기 3 3 빼기 3이니까 6이 돼버리죠. 그죠? z좌표는 얘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크로스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4다.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나? 잠깐만. 아까 마이너스 2였는데 2라 쓰셨어. 어디? 0,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야? 그렇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했네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2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로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16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16번. 자, 봅시다. 이 두 직선의 수직이고, 그럼 뭐야? 그럼 수직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이 세우래요, 그죠? 여기 방향 벡터가 U1이라고 하면은 얘는 1, 2, 3이고, 뭐야? 얘 방향 벡터 U2라고 하면은 3, 4, 5야. 즉, 얘랑 얘의 수직인 벡터가 뭐가 된다? 방향 벡터인 직선을 구하자라는 거지, 그지? 그럼 뭐야? U1과 U2를 외적을 해주면은 수직인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보자. 1, 2, 3, 1, 3, 4, 5, 3. 자 크로스 해주면은 빼주시면은 10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 지워버리고 크로스해서 빼주시면은 5 빼기 9니까 마이너스 4죠. 그리고 또한 얘를 지워버리고 크로스해서 빼버리면은 몇이다? 2다라는 거지. 즉, 그 마이너스 2를 나눠버리니까 1, 2, 마이너스 1. 어차피 실수에 곱하는 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상관없어요. 그죠? 얘가 지금 뭐다? 방향 벡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원점 지나는데 뭐야? 1분의 x는 2분의 y는 마이너스 1분의 z. 이게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것도 졸면서 문제를 만드셨네. 뭐가? 잠깐만.
이거 나왔냐 얘들아 다? 이거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 써있는 공식하고 칠판에 써있는 공식하고 달라요? 잠깐만. 그래서 Y형 Z는 다르겠다.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말해줬어. 잠깐만. 지금 마이너스 빼버리고 3, 4, 5니까 10에서 마이너스 6이고 얘가 지금 빼버리고 지금 얘들아 쌤이 하나를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공식을 조금 이렇게 보자. 봐봐. 자 보자.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봐봐. 지금 얘가 x1, y1, z1 쓰고 x2, y2, z2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얘가 되려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잠깐만.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다시 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다. 미안해 얘들아. 공식 좀 다시 적어줄게. 봐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외우자. 봐봐. 얘가 얘를 지워. 자, x좌표는 크로스에서 빼는 거야.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야. 뭐야? y1 z2 빼기 z1 y2야. 오케이? 그다음 자 y좌표 보자. 얘 한 다음에 크로스에서 빼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x1 z2 빼기 z1 x2입니다. 여기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파일 올려줄게. 컴마. 자, 그다음 얘는 오히려 크로스에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x1 y2 빼기 y1 x2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봐봐. 똑같이 봐봐. 미안. 자, 보시면 얘가 1, 2, 3이랑 3, 4, 5의 수직인 패턴 한번 구해보자. 그럼 봐봐. 얘하고 크로스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 얘하고 크로스에서 뺀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붙여주시면은 4고요. 그리고 얘하고 크로스에서 빼주면 뭐야? 마이너스 2야. 즉 반응 패턴은 1, 마이너스 2,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안해 쌤이 순간 착각해버렸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내가 다시 정리해서 올려줄게. 책으로 만들 때 다시 수정해서 올려줄게. 쌤이 아예 잘못 적어버렸네. 책에는 자료를 돼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대로 돼 있구나. 얘는 x1, x2 빼기 x1. 책에는 자료로 돼 있네요. 책에는 잘 적어 있는데 이게 외우는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잘못 적어뒀어. 그냥 이렇게 지금 외워주시면 돼요. 얘 빼고 크로스에서 빼. 얘하고 크로스에서 빼는데 마이너스. 얘 빼고 크로스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 공식이 맞습니다. 내가 책에 있는 제대로 적었는데 방금 얘기를 잘못해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외적을 안 쓰다가 쓰니까 나도 순간 헷갈려버렸네. 자,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넘어가자. 이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외적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 공간 벡터를 안 다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연산을 5년 만에 하다 보니까 순간 지금 헷갈렸어.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좌표 평면이 아니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평면의 방정식.
자, 한 점 A x1, y1, z1을 지나. 지나면서 자, 근데 봐봐. 우리 평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봐봐. 평면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봐봐. 우리 직선에서 아이덴티티는 뭐였어? 좌표평면에서는 기울기였죠, 그죠? 근데 그거를 벡터로 표현해주면은 방향 벡터, 그지? 그리고 좌표 공간에서도 방향 벡터가 직선의 아이덴티티였어, 그지? 근데 그럼 평면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었어, 봐봐. YZ 평면은 YZ 평면은 YZ 평면 봐봐. 아니다. 일단 YZ 평면 얘기하지 말고 봐봐. 이렇게 보자.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는 뭐가 아이덴티티냐면 아까 이런 얘기 있었어. 봐봐. 여기에 여러 가지 벡터들이 존나 많아요. 그죠? 이 벡터들은 사실은 뭐 직선처럼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두 벡터랑 이 벡터가 수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평면에 있는 임의의 벡터랑도 싹 다 수직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면에서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n 얘를 뭐라 한다?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법선 벡터,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보자. 지금 얘를 지나면서 이 법선 벡터가 A, B, C가 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보자. 봐봐. 여기 위에 점 A가 있어요. x1, y1, z1이 있어요. 그죠? 그럼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해봅시다. x, y, z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봐봐. 이 AP 벡터는 뭐랑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법선 벡터랑 무조건 수직이야. 왜? 저 법선 벡터는 평면의 수직이니까. 그치? 그 임의의 벡터랑 다 수직이라고. 그치? 즉 무슨 얘기냐? AP 벡터는 뭐랑 수직이다? 법선 벡터 n이랑 수직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은 두 개를 모아는 내점을 때리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돼. P의 위치 벡터를 P 벡터, A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하면은 P 빼기 A 벡터 내점 법선 벡터 얘가 뭐다? 0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P 빼기 A 벡터 얘를 근데 봐봐. 야, P 벡터는 뭐야? 이 좌표야. 그냥 이 좌표. 원점 아무 얘기 없으면 원점이라 했어. 시점이. 그지? 또 A 벡터는 얘야. 이 좌표가 성분이야 그대로. 그지? 그러면은 P 빼기 A 벡터의 성분은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 되고요. 얘랑 뭐랑 내적해서 a, b, c랑 내적해서 뭐다? 0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정리해보자. 그러면 a 베이 x 빼기 x1 더하기 b 베이 y 빼기 y1 더하기 c 베이 z 빼기 z1이 뭐다? 0인 이런 방정식이 나오고 이게 뭐가 된다? 평면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야, 마치 뭐랑 비슷해요? 좌표 평면에서 법선 벡터를 활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를 알면 평면 세울 수 있겠어. 그지? 반대로 2x 플러스 4y 더하기 5z 더하기 4는 0. 이런 평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야, 얘 법선 벡터 뭐야? 2, 4, 5 이게 뭐야? 법선 벡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어쨌든 평면을 결정하려면은 법선 벡터랑 뭐를 결정하면 된다고? 한 점만 결정하면 끝나요. 뭐야? 한 점 찍어봐봐.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0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2, 4, 5인보다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야 그럼 봐봐. 야 이제 우리 자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봐봐 우리 이런 평면 그지? 평면이라고 할 수 있나? 그지? 그럼 얘는 봐봐 법선 벡터가 뭔 거야? 자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했을 때 법선은 a, b, c야. 그럼 뭐야? 1 빵빵인 거야. 법선 벡터가 뭐야? 1, 0,0인 거지. 그지? 무슨 방향? x축 방향이 법선 벡터인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법선 벡터다. 그냥 x축이 법선 벡터, x축이랑 수직인 직선,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 빵빵이죠. 왜? x가 2 아니에요? 예? 뭐라고? 뭐? 예? x가 2잖아. 그죠? a가 1이고 b, c는 0인 거잖아. 1빵빵이 법선 벡터잖아. 뭐 이상해? 2 빵빵이 법선 벡터 아니에요? 아니 씨발. 아니야. 야 x의 개수 새끼야. 아니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헷갈렸어. 알지? 그래서 1빵빵이니까 x축, y축, z축이니까 1빵빵이라는 벡터는 뭐야? 이거야. 그지? 그래서 x축의 수직인 평면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x는 2라고 하면은 x축의 평행한 x축의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수가 없더라도 당하지 말라고. 없으면은 빵인 거야 이 개수가. 그치? 이렇게 보자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7, 18, 19를 한번 풀어보세요. 졸려. 그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나 대입.
자 봅시다.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에요. 그럼 봐봐. 얘는 방향 벡터가 1, 2, 3이죠. 즉 얘가 뭐가 된다?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1, 2, 3이 법선 벡터이면서 1, 3, 2를 지나는 평면이니까 아 뭐야? x 빼기 1 더하기 2배의 y 빼기 3 더하기 3배의 z 빼기 2는 뭐다?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 뭔가 이상한데? 잘못 썼냐? 그 레벨을 뭐라고? 레벨을 해야 돼. 어떻게 하냐? 뭔가 이상한데? 아 마이너스 2네 이것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면 빼기 1이 0이니까 계속 맞춰주려면은 레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4x 더하기 8y 더하기 12 z 빼기 4가 뭐다? 0이다. 개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몇이다? 24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 보자. 1, 마이너스 5, 2를 지나면서 얘의 수직이래요. 다시 뭐가? 2, 3, 1이 법선 벡터인 거야, 그지? 그럼 2배의 x 빼기 1 더하기 3배의 y 더하기 5 더하기 1배의 z 빼기 2 얘가 몇이다?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정리해주면은 2x 더하기 3y 더하기 z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11 얘가 몇이다?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입해라. 빵 1, 빵 대입하면은 b는 몇이야? 1이야. 마이너스 1, 0, 1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1이다. 또 1 빼기 0은 뭐야? a 빼기 b는 몇이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b에다가 1 대입하면은 a는 몇이고요? 2고요. c는 몇이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a는 2, b는 1, c는 3 곱하면은 6이 구하는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근데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그냥 우리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에 법선 벡터 가지고 갖고 했던 거 기억나지? 법선 벡터 가지고 갖고 했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냥 벌써 까먹었을 수도 있고 금붕어죠. 자, 기억나요. 금붕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어쨌든 똑같은 얘기야. 봐봐. 어디 졸리지? 됐다. 난 지금 잠자는 느낌인데. 자 보자. 그럼 지금 8시인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8시야 새끼야. 44분이잖아. 뒤질래? 씨발. 주고 싶어? 아직 안 졸리신가 보네.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 평면과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자, 그림을 쟤랑 비슷한 그림을 보자. 이런 두 평면이 있다고 쳐보자. 자, 이런 평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점선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선이 얘가 교선인 거야. 그지? 그럼 이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자, 우리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뭐였냐면은 수직이었어. 수직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 교선에서 수직 보내면은 저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 그 중에서 예각을 두 평면 이루는 각이라고 했었지, 그지? 지금 둔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봐봐. 법선 벡터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뭐예요? 수직이죠. 얘가 뭐 n1. 오케이. 또 이 베타의 법선 벡터를 n 들어가면은 역시나 이 직선에도 뭐예요? 수직이에요. 그지? 이게 n2야. 맞죠? 맞지? 그럼 봐봐.
지금 이 각이 일단은 뭐처럼 생겼어? 파이 빼기 세타 둔각처럼 생겼죠. 사실 우리는 뭐 구해야 돼? 세타 구해야 된다고.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이게 세타네?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각이 얘각이면 여기가 지금 뭐인 거야? 세타일 땐 여기가 뭐다? 파이 빼기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n1과 이 n1이라는 벡터랑 얘랑 n2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세타 또는 파이 빼기 세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뭐야? 지금 n1 내죠. n2 나누기 절대값 n1 곱하기 절대값 n2가 얘가 코사인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이 어쩌고가 뭐 아니면 뭐다? 세타 아니면 파이 빼기 세타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코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그대로던가 이게 그냥 그대로 코사인 세타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5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둘이 지금 뭐야? 예각이니까 내적값이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양수고 또 마이너스를 넘겨주면은 이때는 이 세타가 여기 지금 중각이라서 여기 내적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또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절대값을 씌워준 이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거랑 코사인 세타랑 뭐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세타 아니면은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그때 내가 얘기하는 세타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세타 아니면 파이 빼기 세타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적을 이용했을 때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적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뭐다?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절대값 씌워주면 어차피 얘가 될 테니까 코사인 안에 내 각이 그지.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그러면 얘네 자 n1을 a1, b1, c1이라고 하고 n2를 a2, b2, c2라고 얘기했을 때 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루트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 더하기 c1 제곱 곱하기 루트 a2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c2 제곱분의 절대값 두 개의 내적이니까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a1, a2 더하기 b1, b2 더하기 c1, c2가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이 그냥 절대값 씌우라는 거지. 절대값 씌우면은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온다. 지금 이 세타가 뭐냐면은 이 두 평면이 이루는 이명각의 크기야. 이명각 중에서 작은 각. 그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예제 세 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있다 봅시다. 자, 보자. 22번 한번 보시면은 법선 벡터를 각각 뭐라고 세팅할 수 있냐면은 얘는 2, 마이너스 1, 빵이죠. 제 기준은 빵이니까 그지? 얘는 1, 마이너스 3, k라고 넣을 수 있지. 그러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루트 크기 몇이야? 5 곱하기 루트 10 더하기 k 제곱분에 내적해보세요. 내적한 다음에 절대값인데 5죠 지금 내적하면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다라는 거지. 그럼 크로스 해서 곱해준 다음에 양면을 제곱해보자. 그러면 100이 얘 10의 제곱이죠? 얘 해서 제곱해버리면은 50 더하기 5k 제곱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k 제곱이 몇이고요? 10이고 k는 몇이다? 루트 10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이거까지 하고 시작. 아니다.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자.